안녕하세요. 대학로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한익입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탱코아 미팅 사회를 맡았습니다. 예, 뜨겁게 박수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따뜻했나요? 추웠나요? 예, 아직 겨울이라서 몸이 움츠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 순서는요, 책 음원 발표인데, 하윤준 리더님의 그 이영은 이리시 아메이가 바꾼 나의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사업하는 하연주입니다. 공유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발표할 음원은 그 이영은 그 리더님의 숨어서 묻어가고 싶었던 아메이가 바꾼 나인데요. 우리가 방중아 리더님은 익히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 두 분이 이제 방중아 리더님이 다이아몬드 인증식 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로 무임승차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음원을 들어보고, 아, 그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스토리를 알게 되어서 배울 점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고, 27살 때 아메이를 만났는데,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고,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로 고민을 할 때, 먼저 취업을 한 동기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대요. 야근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이 일은 할 수 없겠다, 자신이 공유가 없다라고, 안 되는데요, 하인지 리더님. 잠시만요. 안 네, 됐어요. 네, 아, 그러면, 됐습니까?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본인의 어머니가, 워킹맘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었는데, 첫 번째로 일을 할 때 여자가 돈은 못 벌어도 꼭 일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이 주인을 찾지 않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고안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에, 아, 사회복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선택을 했었는데, 그것도 본인하고 맞지는 않았대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더니, 남자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유머러스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 그럼 자기는 만나지 않겠다. 아메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정보도 없었는데 그냥 싫었대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소개를 받지 않겠느냐 했는데, 똑같이 그 방중아 리더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서 이제 사귀게 되었을 때, 사귈 때 이제 꾸준한 팔로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방종아 리더님도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누군가를 팔로우를 할 때는 한 달에 20번 이상 만나면 그 사람은 후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애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애에 성공을 하고 두 분이 사귀면서 사업 설명을 다른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통해서 처음 듣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어떻느냐, 그런 말에 이렇게 답했다 하더라고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영은 리더님이 그렇게 답을 하면서, 방중화 리더님이 왜 내가 사업 설명을 이렇게 듣게 했냐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업 설명을 듣게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드레스 입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영 리더님이 좋아한다. 그럼 우리 이제 적극적으로 만나보기로 하자 해서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애 기간 동안에 제품 감동을 느꼈었고, 왼쪽 뒷목이 계속 아팠었는데 오메가3를 먹고 좋아지고, 어릴 때부터 피부과를 다니면서 여드름 피부, 즉 그 지성 여드름 피부였대요. 그래서 백화점의 고가의 그 제품을 써도 안 나왔는데, 아메이 제품 풀세트 해봤자 14만 원밖에 안 하는 그거를 선물을 주면서 써보라고 했을 때 안 쓰려고 했었대요. 그래도 이제 써보자 해서 2주를 사용을 하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티스트리를 애용하게 되었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있는 미팅장에서 연애를 하고 계속 영화를 한 번밖에 보러 가지 않을 정도로 미팅장을 꾸준히 다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 스폰서님, 지금의 시어머니이신 스폰서님이 이제 파트너 마음을 알려면 SP 정도는 해봐야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스폰서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고 설득을 하면서 아메이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아메이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조건으로 이제 연애를 하기로 했는데, 그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내 인생의 아메이는 이 한 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SP를 성취를 하게 되고, 그 중간에 또 그러고 난 뒤에 방중아 리더님이 다이아몬드를 성취하는 도중에 우리가 레그가 사라졌다라는 그 스토리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부로 여섯 번째 파트너가 그만두는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영은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은이를 사업을 시키자 해서 이때부터 본인의 본격적인 아메이가 시작을 해서 PT까지 성취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람도 없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가게에서 대모를 하고 사업 설명을 했었는데, 어, 자기 무남 동료로 키운 그 딸이 계속 거절을 받고 하는 그 모습이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영은아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영은 리더님이 엄마 괜찮아 나는 이제 6번의 거절을 받았어. 10번의 사업 설명을 하면 6번의 거절을 받고 2번은 오케이를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기는 믿었대요. 그래서 횟수를 채우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으로 핀도 성취를 했고, 큐 사파이어 때 맹장염으로 입원을 했을 때도 우리가 그 스토리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소비자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은, 핀업하고 싶으면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해라. 본인들이 다이아몬드 핀에 계속 유지가 되고 핀업이 안 되고 있을 때 미팅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요리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요리를 도전을 하고 성공은 이진법이다. 하면 1이고 안 하면 0이다. 그래서 하기 싫을 때 무조건 하면 뭐라도 나올 거라는 생각에서 요리 명장에도 도전을 하고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임신 초기여서 입덧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3시간만 토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도전을 하고 요리 명장도 성취를 하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성취를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마감 시한이 있는 목표에 타협을 하지 마라. 그래서 본인들도 U3호 EDC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성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즐거움은 한순간이지만 무대 밑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아메이를 하면서 그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여자의 삶은 나이 들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데, 그 스폰서님은 점점 많은 것을 선택하고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속에서 롤 모델을 삼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여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멋질 수 있구나.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작년에 그 이글드림 스페셜 OM의 어머니랑 이렇게 방중아 리더님이랑 세 사람이 전국 투어를 하는 그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음원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새로운 스토리를 알게 되어서 좋았고, 여기서 음원에서 들은 내용들을 좀 실천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응원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며느리가 꼭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요. 다음 순서는 어, 제, 제품 감동 사례 최보람 리더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사업하는 최보람입니다. 공유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느낀 이제 좀 감동 사례여서 저희 아들이 이제, 좀 열이 나고 증상 자체가 조금 독감 좀 한참 유행할 때 얼마 전에, 좀 증상이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열이 나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A형 독감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 이제 열이 좀 났으니까 치료를 해야지 어쨌든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처방받은 게 어떤 증상약과 이 타미플루 같은 요즘은 뭐 종근당에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번 맞으면 되는 요즘은 뭐 주사로 나오는 타미플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권유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좀 주사 맞는 걸 되게 좀 싫어하고 공포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차라리 그냥 약을 받겠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제 저희 아들한테 약을 먹어야 되겠지라고 했는데 뭐 이 약 먹었을 때 뭐 부작용 같은 거 있어?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약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타미플루가 옛날에 일본에서 한창 초창기에 이렇게 환각 증세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랬다더라. 뭐 이렇게 그냥 그 옛날 얘기긴 한데 근데 뭐 지금은 많이 그렇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그 5일 동안 먹는 건데 5일을 다 먹을 동안에 좀 옆에서 사람이 좀 지켜봐야 되고 이럴 수도 있다더라.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되게 좀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안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이제 막 엄청난 고열은 아니 뭐 39도를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38.7 뭐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증상약만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우리 비타민을 조금 먹어보자라고 해서 먹고 그래도 조금 애가 많이 힘들면 이제 그날 저녁에는 뭐 예를 들어 타미플루를 먹이든지 이렇게 일단 추위를 한번 지켜보고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먹였던 게 우리가 지금 아세로라 씨를 보통 우리 뭐 감기 초기 때나 요럴 때 우리 항바이러스 어떤 그걸로 많이 고용량 요법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 아세로라 씨를 10알씩 막 뭐 몇 시간 단위로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올데이 비타민 C가 있으니까 아세로라 C보다 이게 훨씬 더 고함량이죠. 아세로라 C보다 3배 고함량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이제 뭐 우리가 10알 이렇게는 좀 힘들지만 요 올데이를 제가 그때 한 두세 알 정도 한꺼번에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셀레늄이가 우리 천연또 해열제지 않습니까? 셀레늄이 워낙 이제 열을 이제 내리는데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파셀레늄이가 원래 한 번에 한 알 하루에 2번이 이제 성인 용량인데 이제 보통 정상인의 용량인데 열이 나니까 제가 한 번 먹을 때 2알 그렇게 해서 뭐 2번 정도 먹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날 조금 열이 많이 떨어졌고 근데 물론 열이 다시 오르기도 했는데 해열제를 좀 먹이긴 했거든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열이 38도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증상약을 먹으니까 좀 많이 좋아졌고 기침은 좀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열이 한 이틀 반 정도 만에 잡히고 한마디로 아까 그 타미플루를 먹이지 않고 독감을 다 완쾌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크게 엄청 뭐 심하게 막 아이가 뭐 처지고 뭐 증상이 막 심하고 이렇지 않고 금방 좀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 우리 영양제 비타민 C 고용량과 셀레늄 고용량을 조금 초반에 많이 먹이니까 좀 효과를 봤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금도 요 새거 그대로 타미플루는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공유를 한번 할까 싶은데, 저희 병원에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집에서 딸애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너무 자살하고 싶어, 이렇게 온 거예요. 걔가 뭐냐면 타미플루를 먹었대요. 독감으로. 그래서 아빠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경비실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비번 알려주면서 빨리 올라가서 애 좀 잡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터미플루가 굉장히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약을 드신 분들은 애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사를 임문숙 리더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사업하는 이무숙입니다. 제 파트너 뎁스 소비자이신데, 그 아메 물건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 애들 어릴 때부터 쭉 우리 뉴트리라이트를 먹이시고 이제 있는데 그분이 아메를 만나게 된 동기가 그 인생의 멘토 같은 굉장히 절친 언니가 있었대. 그분이 그 당시 핀이 에메랄드였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우리 냄비 세트도 샀었고, 또 뉴트리라이트 또 우리 제품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A형 소비자가 됐는데 이제 어느 날 그분이 없어졌대. 그래서 이제
그냥 제품을 이제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쓰지는 않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 소비자, 제 파트너 소비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제품 정보를 받고 했는데 제 파트너는 그분을 그냥 단순한 소비자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A형 소비자, 근데 이제 아메에 조금 관심이 있는 소비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또 그분이 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사무실 몇 번 들려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는데 또 굉장히 또 마인드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본사 사업 설명하고 손재벌 이득을 섞어가지고 또 사업 설명을 하고 했는데 굉장히 관심은 있으나 예전에 그 그만둔 사람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좀 Q&A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 달라진 우리 아메이와 지금 또 우리 그룹의 시스템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또 DBC도 들으시고 DBC를 들으시고 그또 소감이 애프터가 굉장히 이 교육이 아메를 떠나서 퀄리티가 높은 강의 같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자기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 강의가 좋았다라고 또 애프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또 적극적으로 했고, 우리 그룹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스템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줌 미팅하고 또 토요일 날 DBC를, 초대를 했는데, 또 뭐, 흔쾌히 한번 해보겠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어, 팔로우업을 또 꾸준히 해가지고 이분이 우리 시스템에 잘 안착을 해서 한번 정말 큰 리더가 되게끔 한번 열심히 후원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 설명 사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상철 리드님 뉴트리키즈 제품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평생 건강 뉴트리 퀴즈 해가지고 제품군 한번 제 사례하고 한번 제품 강의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목차 해가지고 첫 번째 뭐 사례 그리고 뭐 아들 뭐 관심 있어 하는 거, 여기 뭐 관심 있어 하는가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해가지고 그리고 맞춤형 유산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오메가3 그리고 종합적이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리고 어떤 아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나중에 이거는 또 동영상 한 개 이거 보내드릴게요. 일단 시간이 넘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제 사례 먼저 보내드릴게요. 2024년 9월쯤 해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뭐 아들 인바디 키를 재보니까 키가 115cm 해가지고 보면 상이 거의 한 평균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25년 오늘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한번 데이터 오늘 발표하려고 하면 아침에 제가 책정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한 5cm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평균이 보통 50% 보면 여기 포인트 있잖아요. 여기가 6만 6세니까 그러니까 117.8이 남자애들 평균이 50%고 우리 아들 그러니까 120cm 해가지고 지금 평균 75% 지금 유지하고 있고 상위군인데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키에 대해 가지고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75 정도 되는데 아들이 한 다른 건 몰라도 한 180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일단은 이 프로젝트를 뭐 굿모닝부터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 섭취한 영양제로는 이제 보통 굿모닝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맞춤형 유산균, 단백질, 물, 그럼 저기다 플러스 알파로 저는 지금 하는 게 뭐 하냐면, 종합 영양제, 뉴트리키즈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에. 빈속에 들어가면 혹시 속 쓰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좀, 저희 아들이 조금 저 닮아서 난시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난시하고 눈인 쪽에 되게 조금 해가지고, 선생님이 몇 번 이렇게 어릴 때 그 병원에 가니까 눈썹이 조금 말리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각막을 찌른다 해가지고 처음에 수술도 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안구가 그래도 자리를 잡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유전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시력이 지금도 안경을 안 끼는데 1.0이 지금 채 못 돼가지고 제가 이 부분 좀 따로 그러니까 제가 간이 안 좋은데
그 특별히 관리하면서 얘는 눈을 좀 관리를 좀 해야죠. 특별히 신경쓰여 그리고 오메가 젤리 해가지고 두 개에서 보통 6개 정도 해가지고 물론 뭐 아까 조금 감기기가 있거나 뭐 톡감기가 뭐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메가로 무조건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컨디션 따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섭취를 이렇게 거의 1년 거의 2년 정도 같이 시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가 그러니까는 애들이 원래 조금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 관심사가 뭘까 하니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차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휴일이 어디고 뭐 방학 때고 그리고 뭐 어디 뭐 휴가 때고 하면은 캠핑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은 엄마 아빠는 정말 싫어하고 챙기고 많고 일이 많아가지고 싫어하는데 이렇게 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좋아하는 거하고 매칭을 시킬까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이 더 편하게 했을까? 어떻게 어찌 보면은 아들도 그렇게 소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니즈가 뭘까? 이러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참 좋아하다 그러면 그러면 자동차를 처음에 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그러면 아빠가 처음에 뭐 해? 그러면 내비로 찍잖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방향성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맞춤형 유산균이 무조건 이제 1번이었고 이번에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그리고 또 일단은 제 몸의 장의 상태가 어떤지가 일단 판단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가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금의 코칭이나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1번이 맞춤형 유산균으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다행히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맞춤형 유산균 애들이 좀 거부 반응이 그렇게 이렇게 맛이 없거나 이러진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의외로 또 잘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침하고 삼켜고 마시는데 같이 또 단백질하고 이렇게 같이 또 먹고 물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그 거부감이 없어서 일단은 그렇게 그 부분에 1번 잡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단백질이 좀 애들이 좀 잘 안 먹잖아요. 물론 베리가 우리 파이토보다는 맛이 괜찮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꼬실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아빠가 먼 거리를 갈 때 기름을 안 넣으면 차가 못 움직이잖아. 그럼 너의 기름에 그 차에 기름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기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단백질, 딸기 단백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내년에 학교 가다 보니 그런 이제 말이 통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딸기 단백질이 차에 기름을 하니까 항상 아들이 물어보는 아빠 그 차 그 칸이 그 기름 꽉 차면 12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맨날 그 차가 기름이 몇 칸 남았어. 이렇게 하거든요. 12칸 꽉 차는데 그 너의 기름은 지금 반도 안 찼어. 꽉꽉 채워줘야지 키를 많이 키울 수 있어. 이래가지고 힘이 잘 나. 지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가 설명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다행히 조금 처음에 제가 타존 뭐 이렇게 단백질하고 이렇게 억지로 먹는 지금은 자기가 다 와요. 그한 번씩 그 며칠 전에도 그 굿모닝 그때 올렸는데 자기 거는 맛있게 하고 저 거는 물 한가득 해가지고 한강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타고 와가지고 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차 기름을 잘 이렇게 사용하는 데 도와주는 장치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 비타민 미네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산소 센서라든지 점화 플러그, 연료 필터, 타이어, 뭐 인젝터, MFC 센서, 엔진 오일, 냉각수 이렇게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자동차를 잘 태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 그런 공기라든지 지하기 이제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그런 게 비타민 미네랄이니까 이런 걸 좀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하고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이렇게 어 너가 먹은 거를 잘 이제 소화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속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먹는 게 속이 편하게 해주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필요해. 그리고 많이 먹고 나면 너가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이렇게 더부룩하거나 너가 트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덜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차가량 있으면 이제 보통 차에 외부 코팅을 안 하면 차가 녹슬잖아요. 그렇죠? 네 몸도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하게 하려면 녹이 안 슬게 이렇게 우리 세포를 이렇게 포장을 잘 해줘야 돼. 아이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에 오메가 젤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한 번씩 이렇게 차가 우리가 올림방지턱 가면 쿵쿵 하잖아. 그럼 보면 이제 자동차 안에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있거든. 그런 스프링이 너의 이렇게 몸을 이렇게 큰 충격에 이렇게 쿵 이렇게 안 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기 알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어가지고 조금 좋은 습관을 지금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처갓집도 그렇고 조금 반대를 많이 해서 너 너무 과하게 먹이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좀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도 저는 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키 성장하는데 도움이 어쨌든 5cm가 키우는 게 쉽잖아요. 1cm 뭐 1,000만 원인데 그럼 저는 어쩌면 5천만 원 번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요새 뭐 학원비 같은 것도 보니까 보통 한 학원비 레슨비가 한 달에 보통 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도 보통 한 15만에서 20만 원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거 다 해봤자 뭐 한 달에 뭐 유산균 뭐 단백질 프로틴 뭐 다 해도 한 20만 원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는 얘한테 이제 투자가 물론 공부가 뭐 중요하지만 뭐 먹고 130세까지 142세까지 타임즈에 나왔던 그 살기 위해서는 애가 생존해서 일단은 건강히 받쳐줘야지 뭐그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완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제일 더 중요한 거 개인 맞춤형 유산균 해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지요세 대표가 너무 강조 많이 해주신 부분이고 지금 뭐 트렌드 이 자체고 뭐저 내년이 켄타우루스 해라잖아요. 26년. 근데 그 AI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근데 우리는 벌써 이 맞춤은 유산균을 이렇게 지금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 해서 벌써 지금 우리는 켄타우루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개인 맞춤형 그리고 다 어디가 이렇게 AI가 저절로 그 지효소 대표의 개인 맞춤형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하다 보니까 벌써 알아서 AI가 다 맞춰서 내 몸에 맞는 최적화 시스템을 이렇게 장의 이렇게 뭐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그 기존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돼 가지고 누구 애는 뭐 돌을 씹어먹어도 아가 뭐 괜찮던데 니는 뭐 우유 뭐 한 모금 먹었더니 뭐 뿌직하러 가냐면서 뭐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부분이고 어찌 보면은 장애 유산균 부분 이런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일단은 그 지금 애들이 지효 대표도 항상 얘기하신 게 일단은 아이들이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드 인스턴트, 잔병, 항생제 복용 병원 가면 뭐 저기 보니까 여기 거제도에도 저 잘한다는 아동 땡병원 가니까 잘한다고 하고 가보니까 항생제 처방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방에 애들을 잡더라고요. 골로 가는지 병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던데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저는 안 가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병원 가면은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좀 이렇게 좀 웬만하면 좀 항생제 처방을 좀 싫어하는 눈치를 계속 제가 조금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항생제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근데 또 기분 나쁘게 또 이러면 저 사람 뭔데 내 권위에 도전하나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안 나쁘게 조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가 약 처방을 일단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좀 업데이트 된 게 지효소 대표가 지금 애들 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되게 되면은 성장 관련 장내 미생물 있잖아요. 이거 하고 피부 면역 트래블 미생물 스트레스 미생물 항목이 아마 지금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새로 받으신 분들 이 항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업된 부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항목의 그 A 성장 부분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부분 항목이 생겼다 하니까 일단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핵심은 그거예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양성을 넓히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단세지방상이라든지 뼈 성장을 하든지 건강의 모든 부분에 요새 틱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증상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장하고 다 관련되는데 그런 부분에 다양성하고 포스바이오티스하고 이렇게 두 개가 연관되니까 그 부분을 꼭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아마 지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개인 맞춤형 유산균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애들 이렇게 지금 거의 대부분 애들이 식습관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벌써 지금 마이크로보면 불완전한 마이크로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마이크로옴이 이렇게 그 좋은 걸 들어 음식이나 뭐 영양이 들어도 이거를 이렇게 그 미생물들이 분해를 못하거나 그러니까 알지를 판독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개선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남의 똥을 이식하는 거나 아니면 맞춤 유산균 먹는 거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비싼데 병원 가면 뭐한 80만 원 정도 한대요. 이 키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또뭐 여러 군데도 있지만 일단은 이왕이면은 병원에서도 이렇게 비싸게 검사하시는 분들도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영향이 있는데
검사가 그 다래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없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뭐 뉴트리키즈 베리 이런 부분은 아까 단백질 쌓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애들이 보통 뭐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조금 제가 사례를 많이 해들면 애들이 먹는 농도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당, 그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딸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이토로 오히려 저 우리 그 기본 파이토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베리 같은 경우에는 열성이 약하게 돼서 끓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미지근한 물 정도 해가지고 살짝 흔들어가지고 저는 한 100에서 150 정도 해가지고 한 크게 한 스쿱 떠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좀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단맛이 최대한 살려 있으니까는 그런 거 아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비타민 이거는 씹어서 되게 드시면 되는데 그냥 그 뭐 물론 뭐 이렇게 애들 뭐 해열제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좀 뭐 저 여러 가지로 좋긴 한데 아세로라 씨를 좀 저 생각에는 먹이고 싶은데 그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그냥 어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 이걸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안에 보면 보통 보면 뭐 일단 씹어 먹어서 편하고 그리고 일단 파이토케미칼 컬러들이 숨을 보면 이게 그 빨간색 뭐 오색 파이브 컬러 보통 이래 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보통 식단을 이렇게 가지 과일마다 다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 뉴트리 비타민 무기질로 이렇게 좀 채워주시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면 보조 효소를 섭취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뭐 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 같은 건 EPA, DHA가 이래 6개 섭취하면 550mg, 비타민 C가 74mg, 그리고 비타민 E가 5mg 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이렇게 눈의 염증뿐만 아니라 그리고 두뇌 그리고 애들 제가 오면서 그가 저 처갓집에 있을 때 애 내려오면서 애가 되게 조금 말이 많아지고 지금 그전에는 진짜 말이 없어가지고 언어 치료를 받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눈하고 두뇌를 이렇게 조금 그렇게 조금 성장 뭐 여러 가지 도로 일단 뭐 1타 3피 하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그런 부분 뭐가 있을까 하니까는 그 오메가 젤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괜찮겠다 싶어하고 일단 안정성이 뛰어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 말 많아요. 말 너무 잘해요. 왜 처갓집에서 그 말짱 하나를 와 자꾸 언어 치료를 하게 하려고 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 오메가 젤리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애들 건강 같은 경우에는 그건 그냥 저 항상 얘기하는데 어른 애고 애고 뭐다 떠나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수면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보통 유럽이나 대가 미국이 사람들이 되게 대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못해도 보통 OECD나 미국에서는 8시간, 10시간 자는데 그 애들은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6시간밖에 잠을 안 자요. 충분히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런 정말 대학에서 공부를 자기가 뭔가 하고 싶고 뭐 이런 의지가 있을 때 그런 때는 에너지를 못 쓰고 그냥 그냥 그 대학이 그냥 뭐 크게 뭐 의미가 있나 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그러면 정말 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을 일단 잘 자고 물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부분에 일단 잠이라도 잘 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영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아프면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왜 애들이 아플까? 일단 잠을 자야 돼요. 왜냐면, 동물이고 어디고, 뭐, 옛날에 이렇게 좀 아픈 사람, 아프고 이런 사람들 전부 동굴 안에 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움츠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회복의 시간인데 우리는 회복의 시간을 안 주고 너무 많이 몸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뭐, 특히 헬리콥터만 같은 경우는 애들 옆에 붙어가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하는 거 애를 쫓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해갖고 한데 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 가 종합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는 이런 부분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 기분이 되는 부분에서 그리고 먹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애들 우리 그 굿모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보면 우리 그 디톡스 보통 할 때 점심 때 보면 식사 시간이 지중해식 식단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많이 찾잖아요. 건강. 근데 우리나라는 비빔밥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고 여러 가지 이 식당에서 한식이 많이 이렇게 지금 되게 문화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날 흐린 날에 지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설렁탕 찾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먹고 나면 속이 편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식습관이 정말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누락해가지고 그런 부분 모르고 거꾸로 가지 않나 하는데 근데 애들도 그런 부분에 베이스를 가지고 옛날 식습관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섞이는 부분에서 건강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이렇게 케어하지 않나 해가지고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내고 싶은 좀 미래에 가는 동영상이 뭐 이렇게 한 게 있던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가지고 같이 그냥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뉴트리 퀴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예, 저 베리 프로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무승리는 엄청 싫어하지만 그리고 오메가3 제가 한 통 그냥 먹은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이거 어른들한테도 잘 맞는 제품이니까 꼭 애용해보라는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요, 이걸 드리면서 꿈 강의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강의를 하실 겁니다. 예, 이기현 리더님 나와주십시오. 네, 이견입니다. 아, 예, 제가 꿈 강의를 자주 하네요. 어, 공유가 됐죠? 예. 저희 집이 워낙 지금 이 통신 상태 때문에, 예, 계속 이 강의할 때마다 강의 내용보다 이 통신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오늘 지난주 사업 시작하기에 이어서 이번 주 꿈 가꾸기를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우리 2025년도 한 3일 정도가 남았고, 이제 4일 후에는 2026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해가 또 시작이 되죠. 어제, 뭐, 대구에 계신 분도, 진주에 계신 리더님들도 이렇게 송년회 하러 거제에 오셨다 가셔가지고, 줌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더 새롭고, 예, 더 이렇게 강의하면서 얼굴 뵈니까 좋네요. 어, 이 시즌쯤에는 우리가 한 해에 내가 이렇게 지내왔던 스토리라든가 또 있었던 일들을 조금 또 상기하면서 또 내년에 대한 어떤 목표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시즌이잖아요.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꿈 가꾸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데보다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우리 거제에 우리 수월동 여기라는 어떤 공간에서 송년회를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꿈에 대한 어떤 그 스토리 중에 어제 저희가 갔던 그 공간의 주인장이자 또 그 공간을 이렇게 꾸려가시는 우리 효주 리더님도 그 공간에 대한 꿈을 굉장히 오랜 시간 꿨다 했잖아요. 뭐 이렇게 본인하고 그 공간이 매치될 뭔가 실마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동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저 공간이 나의 어떤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드림 빌딩을 예, 혼자서 묵묵하게 꽤 길게 1년 이상을 하시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고 뭐 그러면서 그 공간이 본인 공간으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내가 이 꿈을 꾸고 꿈을 드림빌딩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지,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 꿈 가꾸기라는 부분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지,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원래, 2025년을 이렇게 보니까, 음, 몇 가지 꿈들이 이루어졌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주택살이를 하면서 주택을 꿈꿀 때부터 생각했던 게 파트너들하고, 정말 우리 집에서 같이 이래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훨씬 더 용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제 꿈노트에도 있었고, 꿈을 꿨는데, 본의 아니게 원래 또 효린의 민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한 1박 2일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지냈었거든요. 그것 또한 제가 원래 꿈노트에 있었고 꿈을 가꾸었고 실제로 제가 꿈속에 들어갔던 예, 순간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케언즈 여행을 가면서 제가 이렇게 운동이라는 거를 좀 좋아하면서 사실은 그 여행을 가서 사람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꿈을 함께, 운동을 함께 이렇게, 하는 운동 크루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래 케언즈 가서는 좋아하는 러닝도
다른 리더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내일 운동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여행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시면서 제가 여행에 꼭 놓고 싶었던 어떤 시간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정말, 내가 좀 이렇게 꿈꾸던 여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케언즈 가서 좀 하면서 케언즈 여행이 다른 여행보다 저에게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 푸켓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도 정말 이런 어떤 시간들을 멋지게 만들고 싶다. 함께하는 사람 늘려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꿈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느꼈고, 또 하나 있네요. 제가 그 드라마, TV 프로에 꿈, 뜨거운 싱어즈 그 프로그램을 몇 년 전에 봤어요. 김문정 음악 감독이 이렇게 뭐 연예인들 아나운서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합창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바람의 노래라는 걸 남자분들이 하셨는데 제가 그 노래를 진짜 많이 듣고 그 합창을 만들어가는 어떤 시간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제가 합창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걸 보면서 합창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갖고 제가 막 거제도에 합창단을 찾았어요. 합창단 있냐 했더니 뭐 합창단이 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도 알아보다가 시간대가 안 맞았어요. 그때 코로나 전이었나 후였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서울 일정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할 때도 남편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뭐 이상훈 리더가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알아보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우야무야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 그 뜨거운 싱어즈에서 했던 This Is Me라는 노래를 또 소노캄에서 하는 어떤 코너에 이게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를 이루게 됐죠. 예. 이글드님이 또 그걸 이루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꿈은 단수가 아니라 꿈꾸는 사람 속에서 함께 이뤄가는 거다라는 걸 또 한번 이번 시즌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나름 제가 꿈꿨던 것들을 좀 많이 했던 2025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데 영상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저희가. 꼭 되기를. 아, 영상 앞에 이 질문이 있었네요.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만일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 이 질문 굉장히 자주 받으시죠? 꿈 강의가 있는 DBC에도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뭐, 우리 OM에도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데, 이 질문에 아직도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곤란합니다. 예. 이 질문에 내가 진짜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진짜 뜨거워지는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메이 자체가 꿈은 아니거든요.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아메이 속에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뭔가 시간적, 재정적 자유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도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거지 그 자체가 결코 다이아몬드가 결코 인생의 꿈이 되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꿈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수단을 도구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루는 삶을 채워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영상을 하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원하는 게 일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다른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가. 어떤 사람은 그냥 원하는 게 나는 내일 김치찌개 먹고 싶어. 물론 당연히 뭐 소소한 행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화성도 영상이 가고 안 싶고 지나가죠. 테슬라도 하고 싶고 트위터도 하고 싶고 정부도 손대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들 욕망이랑 나의 욕망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호기심의 차이, 궁금증의 차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다 구현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정말 원하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앞에 영상이 조금 안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 앨런 머스크와 나의 차이는 원하는 어떤 게이지가 다른 거죠.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를 원했고, 우주를 원했고, 원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원하는 걸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꿈 가꾸기를 정말 늘 이렇게 시스템 속에 하고 있고 또 매달 매달 DBC를 통해서 꿈 가꾸기를 제안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꿈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림이 없다면 이룰 수 있는 확률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앨런 머스크만큼 위대한 꿈을 꾸지는 않지만 내 인생에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체화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60년짜리 중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20년짜리 울트라 마라톤을 달리고 있어요. 중거리 달리기와 울트라 마라톤은 판이 다르잖아요. 준비가 다릅니다. 체력도 다르고 페이스 조절도 다르고 다른 판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긴 어떤 울트라 마라톤의 코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과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주 이렇게 우리가, 매달 이렇게 제안받고 있지만 내가 이 꿈에 대해서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치다 보면 사실 어느새 나이가 들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길을 잇는 중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꿈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60년짜리 중거리 달리기보다 더 길어지는 시간을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꿈 가꾸기 앞에 여러분들과 꼭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이런 꿈이 있는 사람과의 어떤 팀이 있고 커뮤니티 속에서는 저는 반드시 모두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그 꿈의 게이지가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꿈은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우리는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아메이는요, Y가 중요한 일이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보다 내가 이걸 해내야 될 Y가 몇백 배 더 중요한 일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해상도의 Y가 필요하고 고해상도의 꿈이 필요하고 고해상도의 목표가 필요한 거죠. 아까 드린 제 질문에 서슴치 않고 나올 수 있는 Y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다면 앨런 머스크도 아마 이룰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능력자라도. 그래서 우리는 꿈에 한 개라도 좋아요. 정말 고해상도의 Y와 고해상도의 꿈과 그 고해상도의 목표를 가지고 2026년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기존에 있던 교육안을 한번 훑어볼게요. 모든 성공적인 업적은 꿈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우리 뭐 이렇게 세상의 어떤 멋진 것들도 그리고 뭐 우리 이글드림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실은 권인권 윤영미 스폰서님이 꿈에서 비롯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저희가 무주에서 이렇게 뉴핀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그 두 분의 꿈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 부럽다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군가의 꿈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간절한 꿈이 있으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성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꿈은요, 저 이거 굉장히 동의해요.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크고 멋진 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미팅을 들으면서 누군가의 꿈을 만난다면 한번 그 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그게 또 나의 어떤 꿈으로 벤치마킹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자신의 꿈에 대한 상상력이다. 매일 상상하시고 해상도를 높이셔야죠. 자, 그리고 꿈은 왜 중요한가? 꿈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이다.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마무리 때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행을 가서도 내가, 꼭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들 있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취향이고. 어. 그래서 그걸 좀 더 키우면 내 꿈과 맞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다니는 일상이 아니라 좀 다른 감각을 쓰는 곳에 가서 내가 어떤 거에 행복해 하는지를 좀 만나보실 필요가 있어요. 꿈 가꾸기에 되게 도움되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아가서 사회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이다. 꿈은. 예. 그리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이 꿈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꿈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그 집에 꿈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에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꿈을 가진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이 그 집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 밀린다면 사실은 꿈을 빼앗길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부부라면 좀 꿈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 집이 좀 잘 필려면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꿈은 어떻게 꾸는가? 구체적이고 간절해야 한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해상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꿈을 이루면요. 사실 정말 꿈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좀 담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상상해가지고. 그리고 꿈은 커야 한다. 뭐 꿈이 작은 꿈은 의미가 없고 큰 꿈만 의미 있다가 아니라 이건 거죠. 꿈이 작으면 행동을 적게 하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반대나 거절에 쉽게 내가 꿈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꿈이 크면요. 내가 이쯤은 견뎌내야 된다라는 나도 내라는 계산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꿈은 반드시 가시화해야 한다. 꿈은 언제나 선명하게 이렇게 꾸어야 되기 때문에 수첩이나 뭐 목록, 꿈노트 같은 거, 꿈보드,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요즘 뭐 A70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A70을 만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그 이글드림 굿즈에 보면 까만색 이 통에 든 거 받으신 분들은 그 안에 보시면 A70 스티커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A70을 매일 상상하시는 어떤, 예, 장치로 쓰시라고, 이글드림에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아직 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좀 책을 읽고 아까 훈련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꿈꾸는 다락방, 보물주도 멈추지만 다시 꿈부터 써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에 누군가의 꿈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일은 누군가가 꿈 꿨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읽으시면서 예, 내 꿈을 한번 또 조명해 보시는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지금 시즌에 하면 되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업데이트도 시키셔야 되고 조금 정돈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간, 공간, 경제적 상황 고려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원하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걸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쓰셔서 한 항목별로 한 5가지 아니면 한 3, 4가지 정도 우선순위를 정하셔가지고 토탈 항목이 4개잖아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뭐 나는 여기서 2가지만 하고 싶다 하면 진짜 2가지만 하셔도 되는데 진짜 원하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5개 정도 하셔가지고 토탈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이렇게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꿈노트 만드시면 좋겠죠. 예,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것. 예, 여기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리더십 여행 가고 싶다. 가고 싶은 것, 푸켓, 이러면 이게 중복되잖아. 그럼 합치시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꿈 목록을 아직 우리가 2025년이 3일 남았고, 예, 2026년 뭐 초에 하셔도 되니까 요거를, 예, 일주일 안에 한번 목록을 다시 작성해 보시고,
좀 상위권에 있는 거는 가시화를 좀 시키시고, 요렇게 하시는 작업을 진짜, 예, 추천드립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외면하고 회피하고, 예. 겁내면 꿈을 못 이루신다고. 자,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꿈속에 이게 있을 거라는 것. 나와 같은 6명이 반드시 있다. 예, 다이아몬드죠. 나와 같은 6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2025년까지는 여러분들의 꿈을 빌드업 했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꿈을 내가 빌드업 했다. 2026년은 그 꿈을 하나하나 증명해내는 시간으로 만드시면서, 예, A70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나와 같은 6명이 반드시 있다. 이제까지는 빌드업 했고 지금부터다. 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왜 리더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예, 내용인데, 뭐, 이렇게, 그, 소리 안 키셔도 되거든요. 저하고 같이 요걸 한번 읽으시고, 저는 꿈 가꾸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정말 간절하게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례하고 난폭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과감하게 일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야 한다. 나는 느슨하고 헐거운 마음가짐으로 문제의 뒤로 물러나 좋은 사람인 척하는 리더보다 가끔은 미치광이 소리를 듣더라도 무소처럼 일의 정면으로 달려들어 이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리더를 훨씬 신뢰한다. 우리는 일 앞에서 좀 더 난폭해져도 된다. 아니, 리더라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당신의 일을 당신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위치에 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리더에게 쓸데없는 마음의 여유 따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나모리 가지오. 왜 리더인가? 마치겠습니다. 예, 강의 너무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늘 고생해 주시는 최보란 리더님께서 예, 공지사항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최보람입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주와 1월 3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공지사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프로모션 진행 중인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2월 31일 날 송년 감사 프로모션에서 ABC 센터에서 20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미니 15캡슐을 주는 요거는 ABC 센터에서 현장 구매나 픽업 주문을 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년 감사 프로모션 많이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1일 날 우리 종가김치 프로모션에서 우리 종가김치 어, 2세트를 사게 되면 100 묵은지를 증정품으로 주는 요 프로모션 한 달 동안 2월 달까지 2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리스터 트래블 키트 우리 여행 키트가 지금 일시 품절돼서 1월 중순에 다시 해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은 12월 3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9시에 유튜브로 방영이 되고요. 제품 교육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1월 2일 날 저녁 9시에 이제 곧 출시가 되죠. 1월 6일 출시 예정인데 마이웰리스랩 출시를 앞두고 본사에서 또 제품 교육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DBC 다가오는 주는 DBC가 없는 대신에 우리 이글드림 그룹의 무빙업 세미나가 대구 섬유박물관에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또 진행이 되고 윤영미 스포너님의 스페셜 특강이 또 있는 만큼 많은 분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정보 전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리더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2025년의 마지막 탱커와 미팅이었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리더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애써주신 리더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인드셋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승자와 패자,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답니다.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는 자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100% 공감하고요. 음, 남들보다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막 경쟁도 하게 되고 비교도 하게 되잖아요. 뭐 알게 모르게 뭐 형제 리더님이 됐든 아니면 아메이를 하는 어떤 사업가분이 되었든 누구와도 하여튼 경쟁을 하게 되는데 비교도 하게 되고요. 남보다 잘난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최고로 만드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도 사실은 굉장히 참 저는 감명 깊게 본 글 중에, 책 중에서 본 글인데요.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경쟁도 하고 서로 비교도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최소한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나와 먼저 경쟁을 해서 나를 최고로 만드는 그런 어떤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5년 모두 수고하셨고요. 2026년에 우리 아까 우리 최고라님들 말씀하셨듯이 무비업 세미나에서 우리 모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숫자 셀게요. 하나, 둘, 예,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포즈 좀 바꿔주세요. 네. 이명수님이 너무 귀엽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하나, 켜주세요. 예, 혹시 화면 켤 수 있는 분 좀 켜주십시오. 네, 켤 수 없나 봅니다. 하나, 둘,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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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